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네이버 라인이죠. 이거 소프트뱅크에 지금 뺏기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라인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눈뜨고 코 베인다 라는 속담을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 라인 일본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총칼이 아닌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무기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함께 50%씩 출자한 합작회사를 통해 라인과 야후 재팬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보를 등에 업고 지분율 확보를 통해 실질적 지배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본 라인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죠. 지분율은 동일하게 이제 50%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13년간의 파트너십이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2024년 일본 정부에서는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각 50%씩 출자해 A홀딩스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 얘기를 하다 갑자기 무슨 A홀딩스인가 하실 겁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라인을 이제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G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G홀딩스의 65%의 지분을 A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와 G홀딩스의 지배구조를 통해서 라인과 야후 재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로 지금 현재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 삼고 라인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하고 있는 A홀딩스의 이 지분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소프트뱅크 쪽에 넘기라는 이런 압박입니다. 여기서 만약 1%라도 넘어가서 49%대 51%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경영상의 모든 이제 의사결정은 소프트뱅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 지분율이 이제 50%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분율에 의해 이제 네이버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이제 지분율을 확보한다 그러면 소프트뱅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율은 뭐 몇 퍼센트가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라도 넘어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각에 대한 요구는 합작회사 A홀딩스의 지분 50%중 일부를 이제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분을 매각하라는 뭐 이런 직접적인 뭐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보안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이제 요청하는 거고 지분을 매각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라라는 이제 행정지도라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선 이거 뭐 짜증납니다. 청천벽력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키워온 이제 라인인데 참 가슴 아픕니다. 라인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개발을 모두 이제 네이버에서 진행했고 현지 서비스와 마케팅을 위해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이제 사업을 진행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시작과 뭐 서비스의 개발 이런 것들은 모든 기획은 전부 이제 네이버에서 했던 거죠. 지금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일본에서만 9,600만 명입니다. 뭐 일본 국민 메신저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죠. 일본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 수가 4,565만 명으로 일본 라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라인의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되시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라인의 탄생. 라인은 네이버 회장 이혜진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에 있었는데 지진의 여파로 통신이 마비되자 일본에 상주하는 임직원들이 회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방법으로 라인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당시 뭐 통신이 마비되니까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데 뭐 이런 기획이 이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는 뭐 이 내용만 봐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본에 머물며 NHN 재팬에서 기획과 개발에 착수해 2011년 6월에 라인이 출시됩니다. 처음엔 SNS 같은 개방형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2011년 대지진 이후 이재민들의 통신 불편에 영감을 받은 이혜진 회장이 제안해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서비스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아주 신의 한 수였죠. 2019년 11월 라인 주식회사는 일본 IT 대기업 소프트뱅크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1위의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운영사 G홀딩스와 경영 통합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23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인의 모기업 네이버와 G홀딩스 모기업 소프트뱅크 그룹이 라인 주식과 스톡옵션을 모두 매입해 합작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설립한 회사가 A홀딩스죠. G홀딩스 지분을 65%를 이제 A홀딩스가 매입합니다. G홀딩스의 실질적인 이제 지배회사가 되었죠. A홀딩스가. 합작 회사 의결권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룹이 반반씩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제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 3월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소프트뱅크가 아닌 네이버에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넘겨라. 그러니까 지분 뭐 이 어떤 자본적 지배 관계를 재검토해라. 라는 이제 행정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는 잘못이 없나요? 개인정보 유출 두 개가 이제 같이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소프트뱅크는 쏙 빼고 네이버만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를 먹기 위한 이런 어떤 음모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죠. 수개월 이어진 일본의 거센 탈네이버 공세 속에 네이버가 보유 지분을 제값받고 소프트뱅크에 넘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격 이후 라인 야후는 경영과 집행의 분리, 사회 이사수 확대를 통한 독립 경영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경영진에서 네이버 쪽 인사를 모두 퇴출했습니다. 두 회사는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어서 네이버 동의 없이는 경영진 개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영진에서 이제 네이버 쪽 인사를 퇴출하는데 네이버도 동의했다는 얘기죠. 이사진 개편에 네이버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 두 회사 간 협상은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지 않았나 라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보유 지분 중 15% 정도를 매입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어느 정도를 이제 지불해야 할까요? 현재 A홀딩스 기업 가치는 20조 원이 넘습니다.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빼고라도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가치만 10조 원입니다. 근데 10조 원도 현재 이제 그런 뭐 평가지 미래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계산한다면 네이버는 이번 지분 매각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저러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가치평가나 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카카오톡, 중국 위챗 같은 국민 메신저들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은 일본 라인에 엄청난 잠재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뭐 메신저 서비스들이 출시하고 있는 결제, 선물하기, 금융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메신저의 이제 탄탄한 사용자를 베이스로 뭐 견고한 성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페이나 이런 이제 뭐 중국도 각 이제 뭐 대기업들이 페이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위챗한테 되지 않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삼성페이도 있고 뭐 페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지만 카카오페이가 사실 카카오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를 앞세운 이번 라인 뺏기에 네이버 혼자 뭐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를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너무 잠잠한 거 아닌가? 뭐 일본에 이제 항의를 했다는데 항의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서야 되겠나? 뭐 직접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이런 재검토도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만약 지분을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영권 프리미엄과 미래 성장 가치,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노하우, 그리고 이제 쌓아온 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금액을 보상받아야 됩니다. 네이버는 그럴 만한 이제 가치가 있죠. 이번 라인 사태는 네이버의 악재로 작용해 가뜩이나 요즘 지지부진한 네이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답답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라인 사태 터지고 나서 지금 뭐 내리막입니다. 사실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의 네이버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월간 활성화 사용자가 1억에 가까운 일본 시장이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뭐 악재죠. 악재 중에 악재죠. 네이버 주주 또는 주식 매입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은 당분간 라인 행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라인 여기에 대한 좀 답답한 소식 전해드렸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